마블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오갤에 나왔던 우주제작단 라바저스의 리더 욘두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평을 풀어볼까 합니다. 영상 보시고 다른 분들도 욘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영상 만들다가 알게 된 희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과 2편에서 욘두로 활약한 바 있는 배우 마이클 루커가 코미콘 서울 2018에 참여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야호! 2018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익스에서 진행되는 코미콘 서울 2018에 마이클 루커가 옵니다.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욘두를 연기한 배우가 온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팬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욘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오갤 2편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스타로드의 목숨을 구한 욘두, 진정한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저는 코끝이 찡이지다 못해 눈물이 찔끔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맨 처음 이 장면을 볼 때도 눈물이 났었는데 수년이 흐른 지금 다시 봐도 눈물이 나더군요. 가오갤 1편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듯한 욘두의 모습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스타로드를 친자식처럼 아꼈단 걸 가오갤 2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네 아버지같이 말이죠. 맨날 야단만 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만 하지 않을 뿐 그 모든 게 나를 사랑하게 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너무 늦게 깨닫는 게 문제죠. 스타로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투닥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집에서 늘상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욘두는 항상 지구에서 데려온 널 다들 먹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타로드는 20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며 지겹단 식으로 말하죠. 가오갤 2편이 나오기 전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욘두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스타로드를 지구에서 납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오브 훔쳤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가오갤 2편을 보고 난 다음 다시 이 장면을 보니 욘두가 스타로드를 자식으로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공부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나쁜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늘 똑같은 말만 잔소리처럼 하는 우리네 아버지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한단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어색하다 보니 돌려서 표현하는 아버지. 욘두는 애당초 오브를 훔친 스타로드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스타로드를 싫어하는 라바저스 일원들이 있다 보니 그냥 살려주는 건 분위기상 그렇고 죽일 수도 있다는 연기를 해야 하는데 스타로드가 배짱 좋게 자신을 살려야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니 기분 좋게 씩 하고 웃으며 넘어가죠. 또한 한탕 같이 하자는 말이 로난과 싸우는 데 있어 라바저스를 이용해 먹으려는 스타로드의 얄팍한 꾀라는 것조차도 욘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난과의 싸움이 끝나고 욘두가 약속대로 오브를 받을 때 스타로드는 오브를 열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오브를 건넵니다. 욘두는 여기서도 가짜 오브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죠. 돌아가는 우주선 안에서 오브를 열어봅니다. 이 내용을 보며 웃음 짓는 욘두. 이 장면에서 속마음을 유추해보자면 역시 내 아들이야 참 잘했다 정도가 아닐까요? 가오갤 2편으로 가면 욘두의 스타로드 사랑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소보린의 추격을 따돌리다 불시착한 행성, 이곳에서 스타로드의 진짜 아버지 에고를 만나게 됩니다.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두 사람. 에고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존재를 우주 전역에 퍼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눠 자신의 자손을 남기는 것입니다. 스타로드는 계획의 일부였고 여러 행성에서 에고의 자식들을 데려오는 임무를 욘두가 맡았었죠. 하지만 자질이 없는 자식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에고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욘두는 스타로드를 에고 몰래 자식처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스타로드의 에고의 싸움이 펼쳐지고 스타로드가 결국 이기지만 행성 그 자체였던 에고가 죽자 행성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욘두는 스타로드를 살리며 잘 길러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끝내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 장면에서 낳아준 아버지보다 더 진한 사랑을 줬던 아버지 욘두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아버지보다 몰래 아파할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아버지도 힘이 듭니다. 시간 흘러 더 나이 들고 야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뒤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자, 이상 욘두에 대한 영화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을 진짜로 마치려고 했으나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하겠죠? 그래서 욘두에 대한 보너스 스토리 3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과 2편에서 맹활약한 욘두가 코믹스 원작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창설 멤버 중 하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블 슈퍼히어로즈 18편에 처음 등장한 욘두의 실명은 욘두 우돈타입니다. 소속은 영화 같은 라바저스 우주 해적 집단이 아니라 자토한 부족의 전설적인 활쟁이 사냥꾼으로 나오죠. 복장만 보면 드래곤볼에서 나온 이것과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가오갤 제임스 건 감독이 코믹스에 나온 욘두의 많은 부분을 재해석해서 영화에 접목시켰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섭외도 좋았고 코믹스보다 훨씬 더 매력있는 욘두로 재탄생시킨 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너스. 욘두의 약화 화살 전투씬을 보면 화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보이죠? 한 미국 네티즌이 이 화살 속도를 계산해보니 화살 평균 시속 1530km이며 화살에 불이 붙을 때의 속도는 시속 5400km를 초과하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적의 입장에선 화살이 자신의 몸을 통과한 뒤에야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화살을 눈으로 확인하고 대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란 거죠. 화살이 자기 몸을 꿰뚫기 전에 본체인 욘두를 처리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딱히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너스. 욘두라는 캐릭터가 가오갤 1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다 보니 코믹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16년 코믹스 스타로드 1편에 등장한 욘두는 영화처럼 라바저스 우주 해적단을 이끌고 있으며 외형도 영화 속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코믹스에서 욘두와 스타로드가 처음 만난 장면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주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스타로드는 라바저스 함선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것인 줄 알았으나 우주 해적 집단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스타로드는 라바저스 함선의 컴퓨터를 조작해 함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미니 우주선을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욘두는 스타로드를 잡으려고 뒤쫓지만 되려 스타로드의 꾀에 잡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스타로드가 욘두를 묶어둔 수갑은 애당초 욘두의 수갑이다 보니 금방 풀어냅니다. 전세 역전에 성공한 욘두가 스타로드의 머리를 세차게 내려치고 죽이려고 했으나 알고 보니 어린애란 걸 알고 잠깐 멈칫합니다. 이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스타로드의 말에 동정심이 든 욘두는 라바저스의 이름으로 들이며 잡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스타로드라고 말했으나 본명은 피터 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타로드란 히어로명은 라바저스 청소부로 일할 때 사용한 청소기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욘두를 보고 느낀 자신만의 생각들을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